피해자 1,300여 명, 촬영한 영상 27,000여 개. 이른바 몸캠 영상이 엽기적 행동을 유도하고 미성년자 39명도 있었습니다. 뒤를 섰잖아. 날 잘 그렇게 하면서 때려. 귀도 까. 여자 행세를 하며 남자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김영준. 그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피의자 김영준이 검거되기 약 일주일 전 한 피해자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도와달라고 용기를 내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감. 호신용으로 제가 따로 뭐 칼 같은 것도 주문을 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아이고. 두려움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제 동생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했는데 제 동생의 친구가 포르노 사이트에서 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너네 형 아니냐 라고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 이게 뭐야? 손놀이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치욕스러운 모습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 당시 만 조회수 이상이었던 걸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 그 행동들을 다 봤구나. 일단 동생한테 알려졌다는 게 일단 너무 죽고 싶었고 삶을 포기할까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영준의 마수에 걸려든 피해자 지수 씨.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시작은 한 여자를 처음 만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상대로 이제 올라와 있어서 프로필이 클릭하게 됐고 피부는 엄청 하얗고 눈이 엄청 큰 뭐 이런 뭐 이쁜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설렘을 가졌었습니다. 사진 속 미모에 지수 씨는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뭐 자기를 만나려면 하나의 인증 절차다. 뭐 자기는 상체가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해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상의 탈의한 모습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서 몸 좋은 남자가 취향이라고 강조하던 여자. 그런 그녀와 시작된 영상 통화.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쎄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영상 통화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 씨의 친구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낸 여자. 사과하지 않으면 뭔가를 올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응? 제가 사과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개망신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상통화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번 영상통화를 해야만 널 놓아주겠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주인과 노예,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기 위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엎드려서 을 보여줘라. 예? 자기 무릎을 뭐 핥아라. 아 이게 뭐야? 아 참. 명령은 엽기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소변을 몸에다가 봐라. 그 소변을 입에 닿게 해라. 에? 새끼 이런 것들을 먹어라. 먹고 짖어라. 강아지처럼 기어라. 사랑하는 주인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농락하던 여자는 김영준, 남자였습니다.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했어요. 피해자 수가 약 1,300명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남자들을 속인 걸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여성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남자가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 30분 동안 싸우면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키 아플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흥분될 때 나오는 목소리는 자기 진짜 목소리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여자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남자였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소리. 같이 카페 같은 데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러잖아. 이게 실제 음성인데요? 또 좋아하거든.
그래도 일단 누나 이제 한시에서 밥 먹으러 나가야 되니까 여자 목소리 같아요. 예. 너도 밥 먹고 정리하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 남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게다가 영상 통화 당시 마주한 얼굴도 분명 여자였습니다. 아니 얼굴도 목소리도 이야.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입모양이라던가 이런 게 달랐으면은 뭐지? 라고 싶었었는데 입모양이 맞았다고 해요. 이름도 불렀고 말이 티키타카가 다 됐다는 의사를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귀신이 울린 것 같네요. 파일만 가지고는 전문가인 제가 들어도 이게 위변조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인 들으면 더 판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홀린 영상 통화.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도 의심 어떠시겠죠? 낯선 사람과는 영상통화에 취하지 마세요. 소장님 혹시 이 상태에서 다른 영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해 이게? 네, 다른 영상으로 교체해보겠습니다. 교체가 된다고요? 실시간으로 보이던 화면이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금세 다른 영상으로 뒤바뀝니다.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된 영상을 보내고 음성은 음성 변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목소리로 변조를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들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동영상을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했었을 것이고요.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행동과 그 입모양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그 행동과 입모양에 맞춰서 움직이고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머. 범인의 목소리와 영상을 가지고 재구성해봤습니다. 남자답게 생겨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 좋다. 그런 거 말고 말로. 나 말하는 걸 좋아해. 남자들을 끌어들일 때 사용한 여성의 사진들. 제작진이 인터넷에서 그 여성의 사진을 검색해봤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분은 또 무슨 잘못이에요? 사진이었고 영상이었어요. 틴더, 카톡 다 동일한 얼굴이었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모델의 영상과 사진을 도용한 겁니다. 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하고 범인이 보여주는 아체 사진의 그 목걸이하고 똑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속이는군요.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목걸이를 찬 그 아체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을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획적으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자들을 무장해제시킨 김영준. 그가 만든 불법 성영상물은 무려 27,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야.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학증. 사실 보통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대소변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잘 안 하죠. 근데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마치 노예처럼 그것을 행하게 할 때, 그때 상대방, 이 가해자는 상당한 정복감과 동시에 성적인 쾌락까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호하는 성적 판타지가 있는 거고, 그 성적 판타지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상대를 이제 주문하여 커스터머마이즈드 된 그런 영상물을 만드는 거. 이번 범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탈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이제 어떤 그 목표도 사실은 존재를 했던 것 같다. 어긋난 쾌락, 거침없는 범행. 무려 8년간 비뚤어진 질주를 해온 김영준. 어떻게 그는 이토록 잔혹한 괴물이 된 걸까? 그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옷은 기억하세요? 내가 그 사람도 닮은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아닌데 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특별하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 필요 안 하는데 얘는 굉장히 조용했던 아이예요. 조용했어요? 네. 얘가 난리치는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없어.
특징적인 게 별로 없었나? 다른 애들은 내가 어느 대학 갔는지 다 알죠. 대학 가서도 다 연락했으니까 집합이라는 거고, 영준이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 그렇다. 그래요? 지극히 조용한 학생이었답니다. 그의 범행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별로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번에 뉴스 보고 똑같이 선생님처럼 안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뭐 드릴 말씀 있으면은 예. 뭐 하면 좋은데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혹시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 네네네. 친한 친구도 몰랐다는 김영준의 실체. 그는 어떻게 범죄자로 살아온 걸까?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직접 찾아보았다는 피해자들. 누군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그 분이 직접 그 범인에게 구매를 문의했었고, 그리고 또 범인이 찍은 영상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준이 제작했다는 영상 목록을 본 피해자들. 뭐 의사도 있었고, 회계사, 경찰, 어디 공무원, 어디 저 언론 기자, 축구 선수, 뭐 미성년자는 뭐 어디 뭐 중딩 3, 고딩 1, 2, 그냥 뭐 웬만한 거 다 했어. 어마어마하네요. 신상 공개돼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성년자까지. 그 범인의 영상들이 텀블러에서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영상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하고, 그 범인의 영상들을 사려고 외국인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되게 값어치가 높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걸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김영준이 단연 독보적이었다는데요. 한 세트당 10만 원, 영상 4개 한 세트로. 그리고 돈은 문상으로 지급하고 30만 원 이상 구매자는 서비스로 몇 개 더 얹어준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거네요. 엠번방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저기 텔레그램 아니면 트위터, 디스코드, 그리고 이런 방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유출될 때는 개인과 개인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SNS상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영상들. 제작진이 직접 구매를 문의하자 곧바로 영상 목록이 전송됩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야, 어떻게 이런 게 여전히 유포되고 있을까요? 일반인 남성 수백 명의 이른바 몸캠 영상이 대량으로 유출돼. 지난 2016년에도 불법 성영상물 유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인이 검거됐었는데요. 남성이었었고요. 이제 회사원이었었는데 본인도 성소수자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본인도 성적 욕구를 채웠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성 피의자가 이제 여장을 하고 이제 여성 옷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2,400여 회에 걸쳐서 유포를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촬영한 피해자가 한 600명 정도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11개월 동안 판매한 금액이 한 8,4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김영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세계엔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SNS 곳곳에 덫을 쳐두고 남자를 기다리는 이들. 그중 한 곳에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이 인사를 건네옵니다. 곧바로 이어진 영상통화. 과연 이들의 수법은 무엇일까? 피해자들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을까? 요즘 살기가 참 힘들죠? 뭐 그냥 뭐 좀 일을 네, 근데 올해는 좀 그만두고 몸도 좀 안 좋아가지고 치료 좀 받고 다시 일을 좀 하려고요. 진짜일까 사기일까? 의구심을 품기엔 너무나도 평범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지 벗어줘. 네? 벗어줘요. 저도 나올게요. 바지 지금 바로요? 그럼 어떡해요? 안 하면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서로 뭐 아는 거 없잖아요. 이제 벗어요. 그렇게 남자들을 꼬드겨 영상을 만드는 이들 중엔
이미 유명 인사로 이름을 날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키스미라고 영어 워터마크 찍혀 있잖아요. 그는 상표인 양 영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그런 커뮤니티 상에서는 키스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얘가 활동한 걸로 따지면 10년 넘게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키스미는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웅 심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영상을 베풀어주는. 그런 키스미와 대화를 나눠봤다는 제보자. 저도 몸캠 피해를 입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너 키스미지라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이거 범죄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몸캠을 한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는. 그리고 자기는 그 영상을 찍고 뭐 하는 게 인생의 낙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걔한테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경멸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그런 어떤 성적 욕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여자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별별 짓을 다 하더라. 나는 저쪽을 알고 있는데 저쪽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커다란 심정의 우월감입니까? 불법 성영상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태연히 범행을 계속해온 김영준. 그 역시 우월감 때문이었을까? 그의 범행은 더욱더 과감해졌습니다. 김영준이 만든 가상의 여성을 만나고 싶어한 피해자들. 그는 그 심리를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많이 찍고 친밀해졌다. 그러면은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 그러는데 대신에 만나기 전에 네가 면접을 봐야 된다. 면접이요?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직접 만나기 전에 내가 아는 동생하고 면접을 봐라. 면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랑 만나게 해주겠다. 나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남성이었대요. 남자를 만나겠다고요? 처음에 남자 셀프 했거든요. 너가 어떤지 궁금한 거거든. 너가 마음에 드는 거지. 이야. 이른바 면접에 나온 아는 동생. 그는 바로 김영준. 이후 피해자들은 모텔로 집으로 끌려다니며 유사 성행위와 촬영을 강요받았습니다. 진짜. 그 선생님 그 모텔에서 만났던 남성이 김영준이 맞나요? 네, 맞아요. 김영준은 거침없었습니다. 범행의 실체를 깨닫고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에겐 가차없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저 미성년자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 계속 했는데 상관없어. 이러면서 제일 쪽팔리게 해줄게. 후회하지 마. 이러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비행을 봐준다는 거예요. 영상 통화로. 미성년자 피해자만도 39명. 야,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너무한데요. 김영준에게 피해자들은 무엇이었을까? 지인들한테 뭐 저를 아느냐, 이 사람이 엄청 변태다, 이 사람의 이미지를 깨는 비밀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벼랑 끝까지 내몹니다. 손, 발이 막 몸이 엄청 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진짜 끝났구나. 2달에서 3달 정도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인들한테 왜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고통받고 좀 괴로운데. 이제 먼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크게 보는 것은 이것을 자기가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어떤 중독적인 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적 쾌락의 정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더는 참고 당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범인을 검거할 단서도 수집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네요.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과의 거리 표시 기능을 이용해 범인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겁니다. 제 위치가 였고 상대방 위치가 약 3에서 4km 정도. 저는 거주 중인데 그 당시 4km였고요. 거리는 8에서 9km 정도. 범인과 대화를 나눌 때 확인한 거리 정보를 모아 지도에 표시해보니 교집합을 이룬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범인이 있는 걸까? 또 누군가에게
여자인 양 범행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게 알 수 있을 텐데 소개를 딱 보면 알아가지고 닉네임은 너무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수사 중인데 범인도 몸을 좀 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상탈 셀프범이다 인증. 못하시는 분은 폈어요. 저도 얼굴 목소리 인증. 1킬이다 1킬. 맞네. 이거 지금 이거 실을 저번에 실이 맞는 맞네 실을 저번에 했던 거네. 네 맞는데. 잠시만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사진 이거 맞아. 찾은 거예요? 범인이 사용했던 이름에 얼굴과 상체 인증을 강조한 프로필 글까지 범인의 것과 유사합니다. 곧바로 수사 중인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프로필 자체를 보내줄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거만 저희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영준이 검거됐습니다. 검거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했네요. 정말 중독 같아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김영준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지 조사 중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맞아요. 네? 그나마 좀 잡혔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네. 안심이 되겠어요. 검거됐다는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솔직히 이게 검거도 검거지만은 유포가 됐으면은 어차피 그게 잡힌 게 의미가 없이 이미 퍼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죠.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계속 불안하죠.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거 사흘 뒤 지수 씨 지인들에게 또 한 번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네? 또요? 잡혀도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겠죠. 범인은 그냥 영상을 찍게 하고 유포한 사람이고 이미 영상은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계속 퍼지고 있을 테고 제 신상정보도 항상 그 영상과 따라다닐 거고 그냥 앞으로의 삶이 계속 경계, 불안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마 죽어도 계속 영상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